오케이. 예, 우리 오늘 발표해 주기로 약속하신 송영훈 교수님께서 막 들어오셔서 뭐 저희끼리 인사하는 거는 뭐 조금 줄이고요. 지금 한 10분 이렇게 일단 칸에 찼으니까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 예. 소요스쿨 일요일 밤 세라방 뭐 어느새 25회차입니다. 그 지난주는 5월 달에 그 일요일이 4번 플러스 한 번이 더 있어가지고 한 주 쉬었고요. 오늘부터 6월 달 4회분 우리 송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4분 교수진이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미리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할 거다라고 그 전체 저희 그 카톡 오픈방에 미리 공지를 해 놓고 있고요. 이렇게 강사 사정이나 혹은 또 이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내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그 공지한 것들이니까 가능하면 주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6월 한 달은 그 4가지 주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 이승만 선생님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그 인사 나눈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혹시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채팅창으로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그 6월달 세라방 첫 시간으로 그 송영 교수님 모시고 그 소상공인들이 그 창업의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실력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발제를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예, 마이크 우리 송 교수님한테 제가 공동 호스트 권한 넘기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송 교수님 나와서 인사 예, 남겨주시고 뭐 자유롭게 예, 발표 발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창업 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그 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8가지 힘이다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잠깐 제가 화면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냥 그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실력 기초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누구 예, 어떤 분 거? 안현필 선생님이 안현필 주신 선생님께요? 말씀인데 예, 그거 많이 봤거든요. 네, 예. 저도 봤고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뭐 영어 오력일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데들리 맞다. 삼위일체도 예, 있고. 맞아요, 맞아요. 무슨 예, 일체 많이 시리즈 예, 있었어요. 예, 그거 본 따가지고 그냥 아, 창업하는 사람들 혹은 소상공인들이 어, 성공하려고 하면 음. 알아야 되는 판력일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어, 주로 이제 이거 판력이라는 건 이겁니다. 관리력, 상품력, 판매력, 표현력, 소통력, 호감력, 단골력, 사업가 정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일종의 그 소상공인의 성공 룰 뭐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업가 정신력은 처음엔 넣질 않았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넣질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데 보니까는 완전히 기본도 마인드도 안 갖춰주는데 이게 장사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자집 주인이요. 무슨 여대 부근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 주문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음식이 나오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요거를 갖다가 이 캔버스로 만들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잠깐만요. 네. 화면을 쪼끔 넓히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걸 예. 일단은 이걸 좀 없애고 싶었는데 예. 일종의 이걸 이제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관리력, 상품력, 판매력, 표현력, 소통력, 호감력, 단골력.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기본은 기업가 정신이 이제 뒷받침돼 있어야 되겠죠. 예, 내가 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나도 부도 축적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걸 시작하는데 관리력이라는 것은 어 이제 요 세 가지는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엔 돈에 대해서 이 관리한다는 얘기는요. 내 손바닥 안에다 놓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과 사람과 시스템과 전략 이 네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사장이라 그러면은 창업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무적인 측면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가 돈이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자금이 얼마나 들고 운영 자금이 얼마나 들고 그러면 내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입니다. 근데 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냥 특히 인제 그 퇴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뭘 할까? 내가 놀면 안 되니까는.' 그러면은 주로 그분들이 인제 잘 넘어가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어 대부분이 좋은 얘기만 해 줘요. 얼마를 투자하면은 이게 손님이 어떻게 오니까 매출 얼마 올라 가지고 당신은 계속 돈을 얼마큼씩 벌게 된다. 아주 장밋빛 이야기를 해 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과연 이걸 창업을 하면은 손님이 얼마큼 올 것이고 와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 때까지 얼마큼 걸릴 것인지 이런 거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회계는 그날 그 캐시 플로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또 인제 이 창업을 하시는 일부의 사장님들은 이 돈은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은 캐시어한테 다 맡겨 놔요, 그냥 현금 출납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냥 믿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가 보면은 나중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캐시어를 믿을 만한 사람을 써야 되고 뭐 친척을 쓰거나 이제 그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사장은 '아 오늘 돈이 얼마가 들어왔지? 내일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되지? 우리한테 지금 현금이 얼마가 있는 거야?'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이 제일 해야 될 큰일은 뭐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필요한 돈이 나갈 돈 있으면 그 돈을 제때 확보를 해서 돈을 공급해 주는 게 사장의 할 일입니다. 결코 화려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을 관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돼요. 커리어를 어떻게 어,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나중에 가면은 하나의 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독립시켜주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그 새로운 그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좀 황당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실제로 겪어본 것도 있고 그런데 면접을 보러 온다 그래가지고 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날에 가면은 아무 얘기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연락도 안 되고. 또 조금 다니다가 한 일주일쯤 다니다가 그냥 잠적해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애가 타죠.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에서 하루라도 사람이 빠지면 그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무라는 거, 그거 사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은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그 법을 잘 준수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초기에 중소기업 시작했을 때 있던 회사도 사장님이 몇 번인가 법정에 끌려갔어요.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 안 줬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럼 다 이유가 있거든요. 퇴직금을 못 받은 이유가. 근데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결국은 그렇게 몇 번 그 작은 기업에서 벤처 기업에서 몇 번 휘둘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과정들은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스템이란 게 뭡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와 인풋 아웃풋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 수준에 머물다가 혹은 손해를 봐도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머물게 되거든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어 본죽이라 그럴게요. 본죽이라 그러면 이 서울 강남에서 파는 본죽이랑 또 부산에서 파는 본죽이랑 또 혹은 또 강원도에서 파는 본죽이랑 같은 메뉴면은 맛도 같고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똑같지 않습니까? 만드는 시간도 비슷하고 그게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은 비용을 덜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화해라. 물건이 잘 팔린다 그래서 그냥 방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럴 때 이 일을 갖다가 시스템화해라. 그게 중요하고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모아졌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음식점들 보면은 허름하게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인테리어에다가 투자하고 막 평수를 넓히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손님들이 잘 안 와요. 그 돈을 잘못 투자한 거죠.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돈이 남을 때 돈이 쌓일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돈이 없을 때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또 자재값도 줘야 되고 그런 돈들이 필요한데 들어온 거는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이 하는 일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돈 벌어오는 일이에요. 돈 가져오는 일이에요. 사장이 제일 해야 될 큰 일은. 자, 요게 관리력입니다. 요 네 가지를 자기 손바닥에도 놓고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있던 그 중소기업에서는 벤처죠.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 어떤 그 CFO가 재무 담당 임원이 매일 보고를 해요. 오늘 돈이 나가야 될 게 얼마입니까? 들어올 게 얼마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캐시는 얼마입니다. 사장은 그걸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도 확인하고 월 단위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사장의 고민은 그다음 필요한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던킨 도너츠의 화장실 관리하는 그 차트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냄새, 세면대, 뭐 그다음에 거울, 양변기, 화장지, 휴지통, 출입문 이런 조명 이렇게까지 쫙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 단위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직원 보고 야, 너 시간마다 뭐 화장실 가서 화장 없는 확인해봐. 그건 시스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되는지 항목을 정해놓고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만들어져야지 시스템적인 겁니다. 작은 예지만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큰 기업에서 하는 걸 보고 배우면은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입니다. 제품은 일단은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회사를 이제 돌아가도록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이 팔릴만 해야 돼요. 고객이 돈을 주고 살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마케팅이고 영업이고 떠나서 제품이 나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고객이 만족할 만한 돈을 주고 살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제품이라 그러면은 이 코어 베네피트 그래가지고 핵심 혜택이 있어요. 이건 핵심 제품입니다. 고객 소비자들이 목이 말라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목마른 걸 해결해 줘야 되죠. 그러면 뭐냐? 그냥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면 돼요. 생수를 주면 돼요. 근데 그 생수는 그냥 바가지로 퍼서 팔아도 생수예요. 한 바가지에 500원씩 받고 줘도 팔 수 있으면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핵심 제품이에요. 핵심 제품 가지고는 고객의 편의라든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하는 제품 포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형 제품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장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우리가 배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는 비용도 우리가 금융을 통해 가지고 할부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AS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먹힐만 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단순히 핵심 혜택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유형 제품 나아가서 확장 제품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확장 제품까지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사업이 돼버립니다. 차를 팔아도 차를 그냥 돈 받고 하나씩 팔면은 차를 판매하는 게 되지만은 차를 팔아도 이거를 월 얼마씩 받고
정기적으로 차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건 구독 서비스가 돼요. 전혀 다른 사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하드웨어 제품을 팔 때 그냥 하드웨어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결합시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매뉴비스라고 그럽니다. 매뉴팩처 더하기 서비스 해가지고요. 매뉴비스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서비스만 해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드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프로덕타이제이션, 프로덕트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 서비스를 붙이는 거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요.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차별화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차별화가 있고요. 인식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차별화라는 것은 가격으로 싸다라든가 더 저렴하다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라든가 1+1이라든가 하나 사면 뭘 더 준다라든가 그런 가성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전에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요런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죠. 뭐 저기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자가 충전이 안 됐어요. 돌다가 얘가 그냥 멈춰요. 침대 밑에서 멈추고. 그러면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충전하는 데까지 가져가 가지고 충전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거기다가 어떤 기능이 더해졌다? 스스로 이 전력이 인제 떨어질 때쯤 하면 자기가 원래 충전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인공지능을 써 가지고 찾아가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또 그다음 단계 더 나가면은 품질입니다. 이 품질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들었다 혹은 뭐 30년 초밥 장인이 만드는 초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인제 품질을 높이는 거를 예를 드는 거고요. 이러한 그 물리적 차별화의 가장 높은 단계가 명성입니다. 명성은 어 누군가 잘 알려진 사람이 이걸 애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바이든이 한국에 오면 꼭 찾아가는 음식점 뭐 온 적도 없지만 예. 그런 것들이요. 예. 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에 한 번은 꼭 가서 먹는다는 냉면집.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가 인제 물리적 차별화를 나타내는데 가격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가격은 이 저항선이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은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건데요.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홈쇼핑 보시면은 오늘만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거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많은 다른 선물들도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제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차별화 중에 2개나 3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볼 때는 A 제품도 이 얘기하고 B 제품도 이 얘기해요. 결국은 광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스팸처럼 들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시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차별화보다는 인식의 차별화다. 물론 물리적 차별화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차별화로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죠. 광고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팩트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 이게 정말 최초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 3가지 중에서도 최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최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최초입니다. 최초. 이거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해요. 유일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반응을 하고요. 제일 좋은 건 최초입니다. 뭐 그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재 노동자가 있어요. 연재 노동자. 이스라 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는 학자금 융자 해가지고 빚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계속 그 입사 지원서를 내도 회사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스스로 뭘 만들었냐면 연재 노동자라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매일매일 글을 한 편씩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료는 한 달에 얼마입니다. 이게 보통 일주일에 5편 해서 한 달에 20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10,000원 정도면은 하나에 한 5원 정도, 500원 정도 하는 건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스스로 자칭 연재 노동자라고 직업을 만들었어요.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재 노동자는 이스라 씨예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안 가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되는 거예요. 그 몇천만 원 되는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또 방학 때는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가 사람들, 고객들이 머릿속에 딱 부각시키려고 그러면, 차별화시키려고 그러면 최초다, 유일하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최초라고 할 만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 표현력과 소통력, 이제 판매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판매력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는 내 브랜드가 듣보잡이에요. 소비자들이 몰라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입소문도 잘 안 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무조건 영업하고 판매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일즈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들 쫓아다니고 아파트마다 찌라시 저기 전단지 뿌리고 가게 돌아다니고 우리 제품 써주십시오. 1명, 2명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행력이 필요하고, 고객을 만났을 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언어 훈련도 필요하고, 싫어요, 안 사요, 오지 마세요 라는 그 나를 갖다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고객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하지 않는 강한 그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물건을 샀을 때 끝까지 책임져주는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 제품이 좋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써봐, 이렇게 입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은 이제 뒤에 다시 여기서부터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판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뒤에 거는 마케팅과 브랜딩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뒤에 것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이게 조금, 여기 이제 시간축입니다. 밑에가. 옆에는 우리가 쏟아야 될 어떤
힘의 크기라 그럴까? 그런 비중이라 그러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력에다 힘을 쏟아야 돼요. 판매력에. 근데 계속 판매력에다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력에다 쏟는 힘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인지도도 낮고 사람들의 입소문도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판매보다도 마케팅에다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영업 판매하는 데 힘을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원을 마케팅에다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영업을 해도 안 팔려.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팔린다고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 마케팅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케팅과 판매하는 거, 영업, 세일즈랑은 무슨 관계냐? 같은 거냐? 보완해 주는 거냐? 어떤 거냐?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력에 대한 건데요. 표현력은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이 파는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제품입니까? 멍석을 깔아줘도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면은 고객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마케팅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다 그럽니다. 브랜드죠? 예. 브랜드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붙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면 커피를 파는데 맥도날드 커피는 1,000원입니다. 오늘의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3,800원 팝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가 원두가 좋고 맥도날드에서 파는 커피는 원두가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도 좋은 원두를 씁니다. 거의 동급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바로 브랜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브랜드의 위력인데요. 브랜드라는 건 여기 이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건 뭐 교과서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쭉 돼 있는데 일단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다. 그리고 고유성을 나타내고 차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다. 지속성, 경쟁 우위 이런 이제 빨갛게 표시한 그 단어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 사업 모델, 마케팅 전술 이런 걸 생각할 때 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볼 때 이게 잠깐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는 지금 어디 있냐면 태양계 안에 있어요. 그럼 태양계는 또 어디 있냐?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가상사리를 돌고 있어요. 이게 자 포인트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냥 화살표로 할게요. 자, 태양계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양 같은 걸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즉 자체 에너지가 있어서 빛을 내거나 열을 내는 걸 항성이라 그래요.
행성은 이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을 행성이라 그럽니다. 주로 항성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천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와 마케팅 또 사업 모델 이런 데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일종의 항성인데 고객이라는 은하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은 이 브랜드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그게 사업 모델이고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브랜드가 빠지면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행성을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어요. 지구 그러면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케팅 전술입니다. 전략이 달라지면 전술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전략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혹은 사업 모델에서는 신경 안 쓰고 전술에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들, 창업 처음 하신 분들 어떤 거면 신경을 쓰냐? 인스타그램으로 글 잘 쓰는 법, 그림 잘 그리는 법, 페이스북에 콘텐츠 잘 올리는 법 이런 스킬풀한 것만 자꾸 신경을 쓰세요. 유튜브에 동영상 잘 편집하는 법 그거 중요하죠.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전략이 없는 가운데 전술만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는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먼저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브랜드 중심으로 어떤 사업 모델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가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마케팅 전술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마케팅 자동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마케팅 자동화도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마케팅 자동화에 쓰이는 기술과 그 항목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술적인 면이죠. 근데 전략 없이 그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은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다음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딱 끊어집니다. 그냥 백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창업을 새로 한 사람들이 한다 그랬을 땐 우리 브랜드는 뭐고 우리 사업 모델은 뭐고 우리 마케팅 전략은 뭐다.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많이 아시는 얘기라서 어,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 싸움 얘기인데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겁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 제품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집합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변에 보면 창업하면서 내가 창업하면은 시장을 다 휩쓸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은 이 세상에 없던 진짜 끝내주는 제품이야. 특허도 서너 개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이 나가면은 무조건 시장을 석권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신히 제품 만들어 놓고 마케팅 못해서 그냥 망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 왜 그러냐? 브랜드라는 걸 갖다가 소비자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품 자체에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인식할 때 넌 듣보잡이야 그러면 듣보잡이에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집합을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대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바꿔줄까 하는 노력들이 마케팅의 노력이에요. 인식시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브랜드 메시지를 주면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성공이고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랑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그림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죠? 여러분들 보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세종대왕 사진 찍어 본 적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게 브랜딩입니다. 브랜드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중요한 겁니다. 네이밍과 이미지가 딱 맞았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맞죠. 제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은 꼭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컨셉, 브랜드 이미지 이 컨셉까지 만들어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남는 게 이미지예요. 그게 브랜드 자산이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비전서부터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계량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합니다? 미션. 저는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내 고객들한테 우리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는 게 내 꿈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 가게에 우리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고객이 100명씩 오도록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1년 안에. 그러면 100명씩 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션은 뭐냐? 신선한 재료를 쳐서 뭐 음식을 한다.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노력을 한다. 뭐 어떤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미션이죠. 가치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덕목이에요. 마치 학교 같으면은 교훈, 교실의 한 반이라 그러면 급분 이런 것처럼요. 회사의 사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이밍, 슬로건, 컬러, 패키지, 징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뭐 네이밍, 슬로건, 컬러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징글은 음악을 얘기합니다. 음악 가지고도 브랜딩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어디다가 포지셔닝 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좌표를 그려가지고 우리 제품은 값싸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제품이다.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지 하고 브랜드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창업을 처음에 하거나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으면은 그 뒤에 거는 그냥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 이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 네이밍, 슬로건, 컬러, 패키지, 징글, 비전, 골, 미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표현이에요, 표현. 당신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표현을 하라 그랬을 때 표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은 브랜드를 만들어 갈 때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빨리 영업을 하고 빨리 판매를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노동만 하다가 끝나게 돼요. 자, 사업이 뭡니까? 사업이. 사업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버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놀더라도 지가 스스로 돌아가 가지고 나한테 내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장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사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움직이면 돈을 벌어요. 근데 내가 안 움직이면 돈을 못 벌어요. 가게를 열면 돈을 벌어요. 가게를 열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건넌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팔면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지 않으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육체 노동이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브랜드를 먼저 정착시켜야지만이 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식하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브랜드를 보고 사러 온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나한테 나무를 자를 도끼를 하나 주고 나무를 자르라고 6시간을 주면은 나는 4시간 동안에 도끼날을 가는 데 쓰겠다. 무딘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집중해서 할 때 나무를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도끼날은 뭐냐? 이게 브랜드예요. 도끼날을 가는 게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네? 요건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갑니다. 요거 지나갈게요. 표현력인데 그냥 인지도, 연상. 자, 브랜드 보통 인지도라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요.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인데요.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에 연상은 그냥 이미지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제품이랑 관련된 거, 브랜드랑 관련된 거, 그거랑 특성이랑 관련 없는 것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특히 이제 인지도는 개인과 회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제인을 리코그니션인데 이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단서를 보여줬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회상은 어떤 범주를 얘기하면 그 브랜드를 떠오르는 겁니다. 리콜, 회상하는 겁니다. 범주를 얘기할 때 브랜드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라면 그러면 신라면이 떠오르는 거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라면 하면 신라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근데 브랜드 제인은 라면 했을 때 신라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라면의 포장지 일부를 이렇게 보여줘요. 아, 농심. 뭐 예를 든다면 아니면 저기 무슨 오뚜기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 오뚜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게 제인입니다. 그럼 제인보다는 회상이 훨씬 좋습니다. 범주를 얘기해 떠오르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 내 기억 속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라면하고 떠오르는 게 이제 신라면 이게 회상입니다. 근데 제인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이게 병입니다. 무슨 병일 것 같습니까? 자, 이 병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좀 이게 무슨 병이지? 이 이후로 이 병 모양이 다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밑에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양을 유지합니다. 코카콜라는 이게 코카콜라죠. 근데 이게 병을 요 당시에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콜라의 병이 깨지더라도 어떤 모양이더라도 우리 회사 건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자형으로 계속 나오던 콜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 모양만 보고도 병이 설사 깨지더라도 이것만 보고 아 이거 코카콜라네 이렇게 안다는 거죠. 바로 제인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 제가 아까 표현력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이 표현력의 정점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를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나게 하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입소문을 나게 하려고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뭐 스토리텔링 얘기는 전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자, 표현력은 이제 내가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전해야죠. 고객들한테 전해야죠. 소통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게 소통력이에요. 자, 200년간 세계 최고의 킬러가 있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바로 말보로맨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죽인 이유는 뭐냐? 이 담배 선전하면서 광고로 죽인 겁니다. 광고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원래 말보로맨은 이 말보로는 여자 담배였어요. 근데 몸에 나쁘다는 게 밝혀지면서 여자들이 안 피니까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는 광고사에다 의뢰해가지고 남자 담배로 바꿉니다. 남자들은 몸에 나쁘다 그래도 폼담을 핍니다.
꼼생꼼사니까. 그래가지고 광고하고 2년 만에 매출이 3배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남자 담배가 됐어요. 광고의 힘입니다. 자, 그러나 광고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퓨신스 선수가 모델로 나왔던 불고기 광고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 광고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자, 미국 사람을 이해하고 미국 사람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이게 광고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미국 사람들은 불고기 같은 음식 광고를 안 해요. 뭘 광고를 하냐? 브랜드 광고를 합니다. 햄버거 하는 광고를 안 한다 이거예요.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광고를 하지만. 그리고 이 스폰서는 어디냐면 치킨마루예요. 닭고기 회사에서 왜 불고기, 소고기 음식을 스폰을 하지? 이 광고가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거냐, 이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광고는 실패를 한 겁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그 할머니들이 프랑스에 가서 막춤을 추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여기 지금 연간 수천만 명이 모이는 광장입니다. 런던에 있는 피카디리 광장인데 연극 공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중앙에 이런 그 건물에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니까 전자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이 가게 보고 여기다가 일정한 공간을 줄 테니까 홍보를 해봐라, 마케팅을 해봐라 하면 뭘 여기다 어떤 콘텐츠를 띄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회사 거를 어떤 걸 여기다 띄우시겠습니까? 어떤 콘텐츠를 띄워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요. 일종의 광고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나 맥도날드에서 했던 건 어떤 거냐?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왜 지나가던 신사가 마치 저런 짓을 하냐 이거죠. 아무도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자, 현상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피카디리 광장인데요. 맥도날드에서는 여기다가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놀다 가세요.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재밌으니까 웃고 찍은 사진을 그냥 안 놔둡니다. SNS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날릅니다. 자연스럽게 맥도날드 로고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재밌는 사진 같은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맥도날드는 꼭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판에서는 뭘 하냐? 광고만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계속 동영상 광고를 틀면서 삼성전자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와서 웃어주지도 않고 사진도 찍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맥도날드가 한 거는
맥도날드가 세계 최고의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가 영양이 충분합니다. 맥도날드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맥도날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놀다 가세요. 이건 어때요? 재밌으세요? 소통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는 시대가 바뀐 걸 아는 회사고, 하나의 회사는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돼 있더라도 소통을 할 수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통이 시대고 마케팅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자, 이게 자전거 도둑입니다. 한 1리터면 아니 한 5천 정도면 자전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이 자물쇠를 그냥 끊어가지고요. 이게 실제 상황인데 시간상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거냐? 이런 장비입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을 보면은 그 자전거를 훔쳐가는 사람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이 마케팅이에요.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케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한 점, 힘든 점, 어려운 점, 왜 고객이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일까? 그거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전거 주인들은 왜 고민을 할까? 왜 자전거를 갖고 다니는 걸 겁내할까? 아, 도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그걸 해결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제품이고, 그게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돈 버는 거요, 매출을 올리는 거요, 우리를 알리는 거요,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고객의 고민을 아는 거고,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와 마케팅은 보완적이지도 않고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케팅을 잘하면 판매가 불필요해요. 판매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케팅이 지향하는 것은 고객이 스스로 와서 물건을 사가도록, 저절로 팔리도록 만드는 게 마케팅입니다. 영업은 뭡니까? 세일즈는 뭐예요? 판매는 우리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카탈로그 주면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세요. 마케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 제품이 있다면서요. 그거 하나 좀 견적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자세한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오도록 만드는 거, 가만히 있어도 팔리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나한테 좋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사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팔리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렇게 돼요. 팔리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케팅입니다. 자, SNS상에서 우리가 SNS 사이클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SNS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합니다. 존재감 구축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고객이 참여시키고 확산시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신뢰 구축 사이클도 같이 돌아가요.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평판이 이루어집니다. 별점이요.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대해서 별점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글에 보면 방문지에 대해서 별점 찍게 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 별점에 따라서 이제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불신이 쌓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과정만이 이 신뢰 구축하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판매 방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각각의 단계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평판이. 응답을 잘하면 고맙습니다. 참 소통을 잘하시네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을 안 하면 여기 관리자도 없나요? 뭐 이렇게 엉망이에요? 좋지 않은 평판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은 결국은 그게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매일매일의 우리 평판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저기 이공계 안 나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인테그랄 해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그게 신뢰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 걸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소통하라 해서 전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느냐, 우리 제품이 좋다고, 우리 브랜드가 좋다고 손을 들어주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 고객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 제품이 좋다고 생각될 때, 호감이 갈 때 우리 제품을 선택해요. 이게 그다음 단계 필요한 게 호감력입니다. 자, 얘는 아마 제가 설명했던 자료들은 보통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는데, 요건 좀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냥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플루언스 믹스라는 겁니다. 인플루언서 믹스인데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마케터, 즉 파는 사람이 만든 광고나 이런 메시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내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때 그 물건을 샀는데 너무 나빴어. 절대 안 사. 이런 거.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썼다가 아주 고생한 사람들은 절대 나는 X 브랜드는 안 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퍼스널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더 피플, 딴 사람들의 얘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상품 후기. 이걸 샀던 사람들이 이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 또 하나 구매하려고요. 예, 이게 최고예요. 이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타야 되겠네. 구매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별점 같은 거, 평판 점수 같은 거. 자, 옛날에는 SNS도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주로 마케터에 의한 광고나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TV 광고에 삼양라면이 선전이 나오면 삼양라면이 좋은가 보다. 그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 경험도 일천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SNS가 퍼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사용되니까는 거기서는 얼마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M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케터. 하는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광고라든가.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파는 사람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 중립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평판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평판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이 망원 렌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하나 있으면 사시겠어요? 예, 독일 보고 완전히 성능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올라온 페이스북 밑에 이런 글들이 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대뻥 흐린 초점이 잘 보이지도 않고
줌이 당겨지지도 않고 비추천 잘 안 돼요. 아이고 흐리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구입 결제되었는데 취소는 안 되더라고요. 안 좋아도 홍보로 계속 구입은 이어지겠죠. 뭐 어떤 사람은 사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이런 거 보면 사시겠어요? 이게 바로 아도스예요. 이 의견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은 M입니다. 마케터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건 아까 제가 그래서 과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게 대량 생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량 생산해가지고 멀리 퍼뜨려서 판매를 하면 돼요. 브랜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어디 거야? 아, 그래, 그냥 살게.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삼중 혁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관계 르네상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 르네상스. 이거는 지금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관계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관계가 중요시됐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브랜드가 이 브랜드를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어, 조금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베이커스 더전이라는 게 있어요. 더전은 몇 개죠? 12개를 얘기하죠. 근데 베이커스 더전은 13개입니다. 딱 13개를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 중세시대 때 대빵사들이 이 밀가루로 이제 빵을 만드는데 용량을 속이면은 엄벌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마을 장사인데 마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속인 게 들통이 나면은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이 썩은 토마토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이 제빵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 때 한 상자를 만드는데 12개들인데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 제빵사들이 그 밀가루를 측정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감으로 에이, 빵 하나 더 넣으면 이게 오버되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만든 게 베이커스 더전입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고객들과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보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이커스 더전이라는 게. 이 생존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자, 이거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고객과의 따뜻한 유대 관계에 따라서 브랜드가 이런 역할을 이런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베이커스 더전이 이제는 관계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브랜드를 얘기할 때 브랜드의 유능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유능한 브랜드가 있고 차갑고 무능한 브랜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따뜻하고 유능한 브랜드입니다. 따뜻한 브랜드. 따뜻한 브랜드라는 건 인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따뜻함이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능함을 광고하는 시대에서 우리 제품이 좋아요, 기능이 뛰어나요, 품질이 뛰어나요, 이거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세세한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브랜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온갖 오늘날에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온라인상에 그게 디지털이라 그러면 일종의 디지털 혈관입니다. 그 디지털 혈관에 유능함이 흐르는 것보다는 따뜻함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혼이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기업 이건 그 마케팅 구루인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요. 예. 그 양반 최근에 또 책도 내셨는데 그분이 예.
필립 코틀러. 예.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는 기업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 있지. 근데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착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착한 기업은 따뜻한 기업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지구 환경도 신경을 쓰고 내 이웃의 어려움도 신경을 쓰고 종업원들이 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고 애를 쓰는 기업을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디지털로 광고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결국은 그건 소모적인 경쟁만 될 뿐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통판이 광고비가 다 떨어지면 총알 다 떨어지면은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미리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객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따뜻함의 표현은 가족사랑, 세상의 아름다운 희망, 기쁨, 즐거움, 따뜻한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를 보는 것, 환경, 인권, 생명 문제, 그리고 단순히 주제와 그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요즘 기업들이 많이 변합니다. 플라스틱 스트로우가 문제가 되니까는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스트로우가 나왔어요. 그렇죠? 또 어떤 제가 그 기억이 얼마 전에 본 건데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스트로우가 없어요. 그냥 컵에서 이렇게 뜨겁지 않게 혹은 컵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컵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영혼 있는 기업, 따뜻한 기업, 인간적인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어떻게 사십니까? 메모지에다 적어 가져와서 오늘 사야 될 거 10가지 딱 그거만 사고 가세요. 보다가 보면 이게 나오면은 뭐가 나오면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마음이 끌리니까 사죠.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고 사람이 끌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호감에 따라서. 그게 인간입니다. 자, 도브의 광고인데 이 도브는 아시잖아요. 그 화장품 만들고 그 비누도 만들고 그런 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광고입니다. 이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드는데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잠깐만요. 요거 끝으로 보여드리고 자, 이게 호감력입니다. 저건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골력이에요. 한 번은 고객 그냥 멈추게 하지 마시고 한 번 구매한 사람 그냥 멈추게 하지 마시고 재구매하게 하고 또 오도록 만들고 계속 구매하도록 해서 고객의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구매력을 극대화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고객이 만들어줘야 돼요. 광고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결국은 다시 고객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고객이 잊어버리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려면 고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케팅 자동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걸 합니까? 고객이 그냥 한 번 고객 또 찾아오도록 하고 재구매하도록 하고 가짜 고객, 찐 고객 만드는 과정 아니에요? 그게 광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노출시키고 유입시키고 전환시키고 또 입소문이 나게 하고 상기시켜서 또 오도록 하고 열렬한 팬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전략이 틀려져요. 노출 전략, 유입 전략, 전환 전략. 이 소셜화편은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입소문 전략, 상기 전략 다 달라진다는 거죠. 랜딩 페이지 다 달라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라는 얘기죠. 자, 이야기가 퍼져나가려고 그러면 이런 특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존 아보거의 컨테이전스라는 전염성이 강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책이 나와 있는 건데 좀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책을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허를 찔러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라, 계기를 만들어라, 감성을 움직여라, 대중적으로 해라, 실용적 가치를 제공하라,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해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단골을 만드는 이 단골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차별화 이런 얘기를 했고, 인플루언스 믹스를 했고, 관계 르네상스 시대, 호감을 얻기 위해서 디지털 혈관에 따뜻함이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단골을 만들어라. 단골력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끝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하느라고 강조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요. 예. 동영상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제 마이크를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유튜브에 아니 그 줌의 맨 아래쪽에 가가지고 그 소리 설정에서 유튜브 영상에 소리 나기 뭐 이런 걸 옵션을 체크하셔야 될 텐데. 어디죠? 오디오 설정이요? 오디오 설정인가 그 유튜브에 소리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유튜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소리를 좀 키워봐 주시죠. 예. 예. 이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소리 최대한 볼륨 높여줘 봐주시죠. 예.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안 나요. 예? 마찬가지인가요? 예. 혹시나 더보기 눌러가지고 예. 컴퓨터 메뉴 이렇게 공유할 때 내 컴퓨터 소리 공유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공유. 그러니까 더보기 눌러가지고 메뉴판에서 이거 더보기 누르면 밑에 컴퓨터 소리 공유 예, 그 버튼. 소리 공유. 지금 네네. 했거든요. 예.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그럼. 예, 그리고 예. 아까 한 것도 소리 하나도 안 들렸겠네요. 네. 예. 진짜 얘기하시죠. 나중에 유튜브에서 봐도 되니까. 이제 나요.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비친 그대가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수줍게 내게 기대어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속삭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살며시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고마워. 다행이다. 다치진 않았나 봐.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이젠 내가 약속할게. 노을에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수줍게 안아주고 내게 기대어 입 맞추고 그 속삭임에 사랑한다 말할게. 영원히 매일 사랑을 느끼다. 사랑한다면 덴티스테. 보시다시피 치약 선전입니다. 치약 광고인데 치약 광고가 하나의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제목이 30일간의 약속이잖아요. 얘네들이 내세운 게 어떤 치약을 쓰더라도 우리 치약 30일만 써보면 딱 달라져. 30일만 써봐.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랑 관계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나오고 있는 그 광고나 홍보의 모습들인데 뭡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따뜻함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호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분이 좋아요. 기술이 뛰어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따뜻함을 느끼고 난 이거 있으면 좋겠어. 자, 이게 올라가고 나서 댓글 단 거 한번 보실래요? 보고 울었어요. 5분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대급 감동 광고. 치약 살 테니까 이화 만들어라. 치약 살 테니까 이화 좀. 지금 눈물 흘리면서 마트에서 치약 사고 있다. 눈물 감동 대박 치약 살게요. 치약 사러 갑니다. 지금 사러 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사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게 호감력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공유하면 마무리해 주시죠. 아이고, 우리 송 교수님께서 6월 달 들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원래 1시간 하는 지금 과정에 25분이나 무려 초과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경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사실 오늘은 뭐 거의 뭐 어떤 이슈를 토론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뭐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들으시면서 뭐 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느낌들 한두 분 정도 들어보고 몇 가지 좀 광고 하고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혹시 뭐 좀 짠한 마지막에 영상이 짠한 느낌이어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에 저도 울었어요. 아이고 울면 안 되는데. 저도 엊그저께 그 마케팅 얘기를 금요일 날 야방하면서 우리 저번에 그 정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그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예를 들으셨던 그 코틀러 박사의 그 인간 착한 기업, 그다음에 인간적인 기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뭐죠? 필립 코틀러의 그 마켓 5.0에서 5.0. 다시 한번 강조되거든요. 휴먼 대 휴먼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컨텍스트 마케팅 혁명에서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개인의 모든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줘야 한다는 식의 마케팅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완성론까지 기술적으로 자동화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나와요. 이제 저게 어떻든 결국은 이제 브랜드가 단순히 어떤 자기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사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이 지금 거의 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객을 1대1로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를 터치해 줄 거냐 하는 게 지금 나오는 그 미래 마케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미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좀 가는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어떻게 뭐 혹시 그 저희 광고 말고 여기 오늘 6월에 첫 그 방송 우리 줌 미팅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2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한 분이 2개 켜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 지금 찍혀 있는 게 25분이나 끝까지 지금 지켜보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자에 드문 호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솔스쿨 매주 일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는 우리 정영 선생님인가요? 예, 뭐 좀 예고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제가 소개할게요. 예. 예.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컨텐츠를 결국 이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과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블로그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제 여러분이 마케팅 자동을 할 때 고객들한테 컨텐츠를 뭔가 보내줘야 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막연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마케터들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마케터들도 이 컨텐츠 생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제 뭐 글쓰기가 어려워하는 거 뭐 기타도 어려워하지만 어떤 거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실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컨텐츠 목록을 만들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실무 경험들을 키워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목록 만드는 것까지 해서
그 과정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키워드를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툴들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주는 시간으로 해서 다음 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야, 상당히 실전 그 팁으로 깊이 들어가네요.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예고 받으셨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놓치지 마시고요. 시간은 9시에 정각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제 멤버들이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인사하는데 시간 많이 허비 안 하고요. 그냥 9시 딱 되면 그냥 바로 본론 시작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 우리 정 교수님 강의하면서 소셜스쿨 쪽에서 이번에 그 위시폰들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교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지금 패키지를 좀 구상 중이거든요. 다음 주 시간에 좀 그냥 구체적인 내용도 좀 공지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다음 주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나 드릴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말씀 나누실 거 없으면 오늘 워낙 송 교수님 늦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편한 시간 되시도록 헤어지겠습니다. 자, 고생 고생 많으셨고요.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되십시오. 강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뵐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 얼른 나가세요. 제가 그거 끌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편안한 주말 되시고, 내일 더 멋진 월요일 맞으십시오. 끕니다.